이번에는 4단원의 배설이고요. 배설은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몸을 우리가 이제 배설계라고 하고요. 배설계는 더 간단해요. 그래서 일단 밑에 이제 그림 먼저 보시면요, 어떤 것들이 있냐,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요거 이제 네 가지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계 내에서는 요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줌관은 이제 연결하는 관이니까, 오줌이 지나가는 관이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요도도 오줌이 나오는 길이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콩팥하고 방광. 근데 방광의 기능은 오줌을 저장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콩팥에 대해서만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우리 몸에 대해서 배우는 이 단원에서는, 특히 배설에서는 콩팥만 알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더 간단하겠죠. 근데 어쨌건 배설계의 기능 같은 경우는요, 노폐물과 물 같은 것들 내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단원이긴 한데 지금 요 같이 묶여 있잖아요.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 같이 묶여 있는 이유가 앞에서 소화와 순환을 통해서 결과물들이 찌꺼기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호흡도 마찬가지고 이 찌꺼기들을 해결하는 곳이 배설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이 네 개의 단원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어쨌건 한번 볼게요. 그래서 배설이라는 거는 10번 먼저 보시면 세포호흡에 의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세포호흡에 의해서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면서 찌꺼기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때 생기는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 자체를 우리는 이제 배설이라고 하고요.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영양소, 첫 단원에서 소화, 첫 단원에서 영양소를 배우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3대 영양소 배웠잖아요. 여기서 이제 찌꺼기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때 이제 이산화탄소라든지 물이라든지 NH3, 암모니아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노폐물 생성되고, 특히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책에 나오겠지만 단백질의 생성물 중에 하나예요. 노폐물 중에 하나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 암모니아가 독성 성분이 있어서 우리 몸에서 이따가 뭔가를 전환을 시켜줄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배설이라는 건요, 폐나 콩팥을 통해서 날숨이나 오줌의 형태로 몸 밖으로 노폐물, 물 같은 노폐물을 내보내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폐에서는 뭐가 나간다? 수증기가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하고 내뱉으면요, 밖에서 숨을 내쉬면은 김이 서리잖아요. 그치? 그게 수증기가 나가가지고 물방울로 얼은 형태거든요. 얼은 건 아니지만 수증기가 나가지고 김의 형태로 이제 물방울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김이라고 해가지고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물이고요. 어쨌건 수증기가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콩팥을 통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오줌으로 나가는 건데,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대변이나 똥 같은 경우는 배설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배설에서는 우리는 특히 오줌만을 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 지금은 다루진 않지만 땀도 배설의 형태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줌만 배울 거고요.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만 이제 배우고, 제가 이제 소화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변이라는 거는 소화에 대한 결과물이고, 찌꺼기가 그냥 물이 빠지고 나간 다음에 그냥 빠져나가는 거지 배설로는 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변은 소화 과정의 산물이고 오줌이 배설 과정의 산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 배설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책을 볼게요.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죠. 제거해서 우리가 체내에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라는 거는, 항상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몸의 체액에 대한 농도라든지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걸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를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좀 어렵지만 그러려니 하시고, 그냥 중요한 거는 몸속에 있는 물과 무기, 염분 같은 거를 정리해가지고요, 체액 농도를 조절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물의 농도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이 많다, 내보내는 게 오줌이잖아.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몸속에서,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배울 거고, 그래서 몸속에 있는 물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적당한 농도로 유지시켜준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땀이 많아. 그러면 땀이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체액의 농도가 증가하겠죠. 물이 줄어드니까. 그치? 나간 물이 줄어드니까, 나간 물이 많아지니까 몸속에 있는 물은 줄어들고, 그럼 농도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죠? 염분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를 해. 그러면 체액 농도가 떨어지면서 오줌으로 나가는 양도 줄어들죠.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이제 배설 기관인데, 이건 좀 어렵지만 책을 한번 보면서 다시 정리할게요. 배설계는 이제 배설 기관들의 모임이고요. 이제 콩팥, 방광 이런 것들을 말해요. 자, 2번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에서는 그림을 보시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은 묶여 있고 단백질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밑에 표를 보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산화탄소와 물이에요. 그런데 제일 밑에 표 아래쪽에 보시면 단백질만 따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죠. 그죠?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두 이산화탄소와 물은 같이 생겨요. 그치? 세포호흡의 결과물로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물도 생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한 노폐물이에요. 하지만 단백질에서는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이제 원소가 그냥 몰라도 되는데, 단백질은 분자가, 단백질이라는 분자는 탄소, 수소, 산소, 그 다음에 질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질소가 없지. 근데 단백질은 질소라는 애가 있어서 얘네가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 얘가 NH3라는 암모니아로 변해요. 근데 이 암모니아가 잘 알겠지만 화장실 냄새 있죠? 이게 암모니아 냄새잖아요. 독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소화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따 할게요. 그래서 탄수화물하고 지방 다시 그림을 보시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포에서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면서 소화를 시켰죠. 그리고 노폐물들이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 등이 생기는데요. 이산화탄소와 물은 이제 그냥 각각 폐와 콩팥으로 가서 내보내져요. 특히 물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기체 형태니까 폐를 거쳐서 코를 통해서 날숨으로 나가겠지, 앞에서 했던 거. 그리고 물 같은 경우는요, 액체 상태일 때는 우리가 오줌을 통해서 나가는 거고요, 콩팥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기체 상태의 물도 있어요. 그래서 폐에서는 이제 수증기를 통해서 날숨으로 나간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암모니아 쪽을 보시면요, 단백질 산물 중에 암모니아가 있는데 거기다 동그라미 쳐놨고요, 간을 거쳐서 이제 암모니아 자체가 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간으로 가가지고요, 요소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요소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넣어요. 요것만 꼭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단백질의 산물 중에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가 있는데 특히 암모니아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간에서 요소로 전환이 되더라. 그래서 요소는 이제 독성이 적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뭐 잘 알겠지만 암모니아는 기체예요. 그죠? 요소는 고체 형태예요. 그래서 물에 녹아가지고 콩팥을 거쳐서 오줌으로 나가요. 자, 오른쪽에 질소를 포함한 노폐물인 암모니아는 질소를 포함하는 영양소인 단백질이 세포에서 분해될 때 만들어지며 간에서 동그라미 쳐놓고요, 요소로 바뀌고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간다.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데 어디? 간에서. 꼭 기억하세요.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시킨다. 그래서 간이 여기도 지금 나오고 소화할 때도 우리가 간이 나왔었는데요, 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각각 단원별로 보기 때문에 간에 대해서만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보통 이제 여러분들 입시를 준비하든지 고등학교 가면요, 간만 또 따로 배워요. 어쨌든 간단하게 간을 정리하면요, 앞에서 우리 소화할 때 쓸개즙을 생성해서 지방을 분해할 때 도움을 준다. 그치? 두 번째, 영양소를 저장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이런 해독 작용을 해요.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술을 마셨을 때, 나중에 술을 마셨을 때 간에서 분해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약을 먹는다든지, 뭐 감기약을 먹는다든지, 특히 약 같은 걸 먹잖아요. 또 이 약에 있는 독한 성분들을 또 간이 해독을 해요. 그러니까 간이 굉장히 바쁘겠죠. 그리고 아직 배우진 않지만 혈장 단백질이라고 해가지고 알부민 같은 중요한 단백질이 있거든요. 이것도 간에서 만들고, 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어쨌건 우리가 배설과 관련해서는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시킨다. 간이 알죠? 표를 보면요, 이산화탄소는 폐에서 날숨으로 나간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호흡 과정에 통해. 물은 폐에서 날숨으로 나가거나 콩팥에서 오줌으로 이제 나가는 거고요. 날숨으로는 호흡에서 수증기, 그리고 땀이나 뭐 오줌으로는 이제 액체 형태로 나가겠죠. 암모니아는 이제 독성이 강하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에서 요소로 전환된다. 잘 기억해 두세요. 간. 자, 3번 배설계의 구조 보시면 되는데, 뭐 다른 거는 안 보셔도 되고요. 콩팥만 볼 건데, 콩팥은 이제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이 이제 이어져 있고요. 동맥이라는 거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콩팥 동맥,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고요. 콩팥 정맥은 콩팥에서 나오는 혈관이니까 영양소, 그러니까 노폐물들이, 자 보세요. 이렇게 콩팥이 있다, 이렇게 들어갔어. 얘가 동맥이에요. 콩팥 동맥.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 콩팥 정맥이야.
노폐물을 품고 이렇게 동맥으로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콩팥 동맥은 노폐물이 많은 거고요. 그지? 그리고 콩팥을 통해서 노폐물을 오줌으로 내보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맥에서는 노폐물이 적은 거예요. 그렇죠? 콩팥이 기능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콩팥은 청소하는 기관이고 물과 노폐물을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뭐 잘 한번 보시고요. 콩팥을 이루고 있는 거는 겉껍질이라고 해서 겉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껍질, 속질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두 개로 나눠진다. 겉질과 속질로 해주고요. 콩팥 속질 안쪽에는 콩팥 깔때기도 있다 되는데요. 콩팥 깔때기는 중요하진 않은데요. 오줌을 모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물들이 이제 오줌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모이는 곳이 이제 콩팥 깔때기라는 곳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네프론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별별 쳐놓고요. 콩팥을 이루고 있는 세포인데 세포들의 단위를 우리가 네프론이라고 하고요. 네프론은 콩팥에서는 네프론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사구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더하기 보먼 주머니라는 게 있고요. 더하기 세뇨관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 강원 단위가 이렇게 세 개의 기관의 묶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구체는 이제 공처럼 생긴 실사자, 공구자 해서 실들이 뭉쳐져 있는데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먼 주머니는 보먼이라는 사람이 찾아낸 주머니인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모세혈관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걸 사구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구체를 떠받치고 있는 Y자형의 기관이 있는데 주머니가 있는데 이게 보먼 주머니.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뭐 한자어거나 한글이기 때문에 쉽게 외워졌지만 갑자기 여기서는 네프론이라고 해서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되게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염려 정도 잘 해주시고요. 모세혈관 덩어리를 사구체, 그 다음에 사구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질들이 빠져나올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여과작용이라고 하는 건데 뒤에서 할 거고, 이때 여과작용으로 물질들을 이제 받아주는 주머니 같은 것이 Y자, 손바닥처럼 이렇게 해서 받아주는 게 있죠. 이게 보먼 주머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얇은 관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거를 세뇨관입니다. 간을 세, 그 다음에 오줌 요자, 그 다음 관. 그러니까 오줌이 지나가는 간은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줌이 만들어지는 관이겠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 세 개로 이루어지는데 이 세 개를 네프론이라고 하고요. 이 단위체가 우리 콩팥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페포라는 주머니가 있었잖아요, 그지? 페포라는 주머니가 3억 개 정도 있었잖아. 신장에는, 그러니까 콩팥이 또 신장이죠. 콩팥에는 이런 단위가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단은 밑에 이제 표를 한번 볼게요. 콩팥은 주먹만한 크기로 허리 등쪽 좌우에 등쪽에 보시면 위치는 이렇게 등 쪽에 우리 엉덩이 위쪽으로 해가지고 주머니 쪽으로 이제 딱 주먹만한 크기로 이렇게 있어요. 뒤쪽에다가 이렇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좌우 한 쌍씩.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쌍이긴 한데 만약에 우리가 뭐 누가 콩팥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콩팥을 떼서 줬어. 한 개만 있어도 사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해요. 어쨌건 콩팥이 두 개가 있다는 거고요. 주먹만한 크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다. 세 번째, 겉질, 속질, 콩팥, 깔때기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얘네를 구성하는 것 중에 네프론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 콩팥 겉질과 속질에 네프론이라는 신장의, 그러니까 콩팥의 단위체가 있는데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네프론 동그라미 쳐놓고요. 이름 어렵지만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네프론. 밑에 보시면요, 네프론은 오줌을 만드는 단위고요. 노폐물을 걸러서 물을 쥐어 짜가지고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기능을 하는 곳이고요.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 세 개로 나눠진다. 그리고 요 끝에 보면요, 좀 끝으로 가서 아직은 뭐 배우진 않지만 우리가 집합관이라고 해가지고 세뇨관 마지막을 집합관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집합, 오줌이 모이는 곳이 그렇죠. 그래서 요 끝으로 가면 이제 콩팥 깔때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어쨌건 네프론이 뭔지 정도 기억하세요.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 3개.
네프론의 밑에 별표 쳐놓고요. 콩팥을 이루는 단위체다. 사구체는 모세혈관 덩어리고요. 실뭉치처럼 뭉쳐있다. 보먼주머니는 사구체를 둘러싼 주머니 모양의 구조고요. 세뇨관은 보먼주머니에 연결된 가늘고 긴 관인데 쭉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참고로 보먼주머니와 세뇨관은 연결되어 있고요. 사구체는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쥐어짠다고 생각해요. 쥐어짜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큰 단백질처럼 큰 덩어리는 당연히 못 빠져나오고요. 조그만 단위, 아까 전에 했던 요소 있죠. 요소라든지 뭐 물이라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조그만 찌꺼기들 있죠. 그런 것들 다 빠져나요. 무기염료 같은 것들. 오줌관은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긴 관이고요. 몰라도 돼. 방광은요, 이제 오줌관을 통해 와가지고 오줌이 모이는 기관이죠. 그치? 그래서 방광은 잘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늘어나서 오줌을 저장하고 있다가 뭐 이제 여러분들이 휴식하거나 조금 뭐냐 오줌 물을 너무 많이 왔다. 그러면은 이제 방광이 증가하는 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가 이제 너무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오줌으로 배출시키겠죠. 그래서 그런 걸 조절할 수 있겠죠. 주머니 모양의 기관을 이제 방광이라고 하고요. 오줌을 모아둔다. 중요하지 않아요. 요도는 더 중요하지 않겠죠. 오줌이 방광 몸 밖으로 나가는 기관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콩팥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 배설기에서는. 그래서 오줌의 생성과 배설 밑에 보시면요. 콩팥의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콩팥 깔때기에 모이고요. 콩팥 깔때기 속의 오줌은 오줌관을 지나서 방광에 모인다. 요도를 거쳐서 몸 밖으로 나간다. 자, 오른쪽에 1번부터 같이 볼게요. 물은 디귿이에요. 폐에서 날숨으로 나가거나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간다. 날숨은 수증기 형태로 나가겠고 콩팥에서는 오줌으로 나간다. 암모니아는 니은이고요. 간에서 요소로 전환돼서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간다. 잘 기억해 두시라고 했어요.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 그리고 암모니아가 나오는 건 단백질이다. 이산화탄소는 기억, 폐에서 날숨으로 나가고요. 자, A는 콩팥, B는 오줌관. 말 그대로 직관적이에요. 오줌관, 오줌이 지나가는 관, 그죠? C는 방광이고요. D는 요도. 그리고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모세혈관 덩어리가 있는 E가 사구체고요. F가 이제 사구체를 받아들이는 주머니, 보먼주머니고요. 그 다음에 보먼주머니에 연결된 오줌이 만들어지는 가는 관, 세뇨관이라고 해요. 3번에 1번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긴 관은 뭐 B, 오줌관이 되겠고요.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친 구조를 E, 사구체라고 하고요. 3번 사구체를 둘러싼 주머니 모양의 구조를 F, 보먼주머니가 되겠죠. 네프론을 구성하는 단위체 세 가지는요. 세 가지가 있어.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그래서 E, F, G가 있어요. 5번 A는 콩팥 겉질이고요. B는 속에 있는 속질이고요. C는 콩팥 깔때기. 그래서 보시면 A는 그냥 말 그대로 껍데기예요. 그지? 그리고 B는요. 보통 이제 네프론이 가장 많은 구조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오줌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줌이 걸러져서 어디로 모인다? 콩팥 깔때기로 모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콩팥 깔때기로 모이고 보시면 요 밑에 관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아래쪽이 콩팥 깔때기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밑에 관이 있어. 여기가 이제 방광으로 가는 거예요. 오줌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관들이 지금 세 개가 있죠. 그림에 동맥 들어오는 관이고요. 정맥은 콩팥 쪽 동맥, 콩팥 정맥에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오줌관 있죠. 그래서 여기 특히 A, B, C 이렇게 할 때 A, B 특히 그 중에서도 B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여기로 모인 다음에 이렇게 오줌으로 빠져나갑니다. 오줌관으로 나가서 오줌관 다음에는 이제 방광으로 모이겠지. 6번 오줌을 만드는 단위인 네프론은 A와 B에 있고요. 특히 B에 많다.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오줌은 C, 깔때기에 모인 다음에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이동한다. 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네프론이 뭔지 사구체와 보먼주머니와 세뇨관 여기서 오줌을 만드는 거거든요. 요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넘겨주시고요. 4번 오줌의 생성 과정 거기다 이제 별표 쳐놓고요. 이제 여과, 제흡수, 분비라는 세 가지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요 지금 세 네프론 단위에서 세 가지가 이루어지거든요. 여과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 뭐 여과라는 단어 잘 알겠지만 정수기 같은 거 할 때 여과시킨다 하잖아요. 그치? 뭔가를 걸러내는 거.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들은 걸러내서 모세혈관에서 빠져나가는 거고요. 정맥을 통해서 빠져나가겠지.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지 않은 노폐물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여과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과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보세요. 사구체는 보먼 주머니로 이렇게 쥐어 짜가지고 노폐물을 내보내는 거. 그치? 그걸 여과라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재흡수라는 건요. 말 그대로 흡수를 다시 하는 거잖아. 빠져나간 것 중에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무기염료 같은 거는 굉장히 작지만 필요해요. 그치? 그리고 물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쥐어 짰지만 내 몸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땀이 너무 많이 나갔어. 그러면은 콧바에서 재흡수를 증가시켜야겠죠. 그때 말했던 아까 재흡수 과정이 요거예요. 그래서 세뇨관에서 요 주변에 다 모세혈관들이 있거든요. 요 주변에 다 모세혈관들이 있어. 여기다가 물이나 무기염료 등을 다시 흡수하는 과정을 재흡수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분비가 있죠. 분비는 말 그대로 다시 내뱉는 거잖아. 그치? 분비. 사구체에서 쥐어 짜서 여과를 해가지고 노폐물들을 보냈지만 미처 못 보낸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여기서 걸러지지 않고 쭉 나왔을 수도 있잖아. 그냥 혈액으로 지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다시 한번 분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다시 내보내는 걸 분비.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이름 그 자체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관은 쥐어 짜가지고 노폐물을 사구체에서 보문 주머니로 보내는 역할. 그지? 정수기에서 이렇게 걸러내듯이. 필요한 거는 걸러내고 불필요한 거는 보내는 거예요. 그게 여과. 그 다음에 쭉 나가다가 반이 되게 길어요. 가다가 필요한 것들은 다시 재흡수해야겠죠. 말 그대로 재흡수. 여기서는 무기염류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흡수가 돼요. 그리고 분비는 미처 못 보냈던 것들을 다시 이제 청소하기 위해서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면 요소 같은 것들 있지. 그리고 아직은 안 배우지만 쓸데없는 노폐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과, 재흡수, 분비 이 세 가지 과정이 거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배설에서는 네프론과 네프론에서의 각각의 역할 세 가지. 여과, 재흡수, 분비. 요거만 잘 아시면 되고요. 여과는 사구체에서 보문 주머니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물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 같은 거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되게 작은 것들이에요. 크기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면 혈구세포가 빠져나가면 큰일 나요. 그지? 적혈구가 빠져나간다 큰일 나잖아. 그래서 혈구나 단백질처럼 크게 큰 것들은 한번 걸러주는 거야. 정수기에서 걸러주는 역할이 입자 크기를 따라 걸러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입자 큰 거는 걸러주고 작은 것들을 내보낸다.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 근데 보시면요. 물은 너무 많으면 내보내겠지. 요소는 찌꺼기니까 보내야겠죠. 포도당은 필요해.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흡수할 때 포도당이 빠져나갔으면 다시 그냥 흡수시켜야 돼요. 포도당은 우리의 영양분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드는 양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해. 그 다음에 무기염 아미노산도 마찬가지로 필요할 수 있죠.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무기염류 중에서는 너무 많으면 내보내야겠지만 칼륨, 칼슘, 나트륨 이런 것들 중에서 나트륨이 너무 많아 내보내야겠지만 필요한 게 있잖아. 그지? 그럴 때 다시 흡수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흡수할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무기염류 같은 것도 흡수하겠죠. 재흡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흡수를 하는 거고요. 물에 필요한 물질이 재흡수되는 거예요. 포도당, 아미노산은 전부 재흡수되고요.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왜냐하면 포도당의 아미노산은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단백질 합성할 때 쓰기 때문에. 포도당은 에너지 생산, 그 다음에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원료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다시 재흡수하는 거고요. 물이나 무기염류는 때에 따라서는 흡수할 때도 있고 내보낼 때도 있어요. 분비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이제 다시 한번 여과되지 않고 혈액에 남아있는 노폐물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프론의 구조 기억하시고 네프론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작용 여과, 재흡수, 분비. 여과는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처럼 작은 것들을 일단 내보내.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제 다시 재흡수하겠죠. 요게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물, 무기염료 같은 것들이고요. 분비는 여과되지 않고 혈액에 남아있는 걸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다시 한번 분비시키는 거고, 그죠? 그거에 대한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표를 한번 보면요. 단백질은 혈액에는 8, 근데 여과액은 0이야. 왜? 단백질은 걸러내야 되니까, 그치? 걸러졌으니까. 크게 크니까. 포도당을 보시면요. 혈액은 0.1%가 있었는데 여과액은 0.1%가 있었어. 그런데 오줌에는 없어. 왜? 재흡수됐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요소는 혈액에는 0.03%, 여과에는 0.03%인데 오줌에는 2%나 되네. 왜? 물이 재흡수됐으니까 농도가 높아진 거지. 그지? 필요한 물들은 우리가 재흡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단백질은 여과액에 없어요. 포도당은 여과액에는 있지만 오줌에는 없는데 그 이유가 전부 재흡수되기 때문이고요. 요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과액보다 오줌에서 농도가 크게 높아지는데 그 이유가 물이 재흡수되어서 농축되니까 농도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진해지니까 그렇죠. 참고로 하루 동안 생성되는 오줌의 양은 한 2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1.1리터에서 한 2리터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죠. 미안해요. 혈액의 양이 한 1에서 2리터 정도 되고요. 생성되는 오줌의 양이 1.5에서 한 1.7리터 정도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페트병 한 병 정도를 오줌으로 내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이제 세포 호흡과 기관계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지만 세포 호흡의 결과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노폐물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는 우리가 쓰는 거고요. 만들어진 노폐물을 내보낸다. 요거예요. 그래서 한번 화살표 쪽으로 보시면 세포 호흡으로 얻은 에너지는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이용되거나 열로 방출된다. 그냥 밑줄만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하진 않네요. 그래서 밑에 세포호흡과 기관계는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1, 2, 3, 4 소화, 순환, 그 다음에 호흡, 배설계의 여러 가지 기관계들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묶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호흡계에서는 어떤 역할, 배설계는 어떤 역할, 그리고 조직계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소화계, 순환계에서는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7, 8, 9, 10, 11, 12분만 풀고 우리 마칠 거예요. 7번 1분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자, 7번 요 모식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여가 되겠고요. 나는 재흡수, 화살표 방향을 잘 보시면 돼요. 다는 모세혈관에서 이제 다시 내보내는 거잖아요. 분비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가, 재흡수, 분비 요 세 가지 과정 잘 기억해 두시고요. 8번 가 과정에서 크기가 작은 물질이 이동한다 되는데 가는 여가잖아. 작은 물질이 이동한다. 맞아요. 큰 거는 이제 걸러지고 2번 여가 과정에서 혈구와 단백질은 이동하지 않아요. 맞아요. 3번 나 재흡수 과정에서 물과 무기염료는 이동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물과 무기염료를 다시 재흡수하는 거야. 그치? 필요하니까. 그리고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것도. 다 분비 과정에서 여과되지 않은 노폐물이 이동한다. 맞아요. 네. 다시 내보내는 거, 배출하는 거죠. 9번 오줌에 들어있는 성분. 그래서 오줌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물이 가장 기본이고, 그치? 요소. 여러분들이 오줌에서 나는 냄새 있죠? 그게 요소야. 요소 냄새. 그 다음에 미음이 되겠죠. 무기염료. 디귿하고 리을이 있으면 안 돼요. 포도당이 섞여 있으면 당뇨라고 하고 별이 생긴 거예요. 그지? 그리고 어쨌든 포도당 빠져나가면 안 돼. 왜? 필요하니까. 그리고 재흡수 과정에서 100% 흡수가 돼야 돼요. 단백질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빠져나가면 안 돼. 만약에 단백질이 빠져나갔다. 이게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에 걸렸다. 그러면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큰 덩어리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지? 큰일 나요. 네. 그래서 9번에 기역, 니은, 미음이 되겠고, 가나마. 10번 콩팥 동맥, 근데 동맥에서 들어오는 거지. 사구체로 들어와 가지고요. 사구체가 모세혈관이에요. 이름은 어렵지만 보먼주머니, 세뇨관. 다시 콩팥 동맥,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콩팥 깔때기, 그 다음에 오줌관, 방광요도 몸박. 알겠죠?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콩팥 깔때기 요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11번 영양소와 산소는 우리가 했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광합성과 호흡에서 반대 과정이지. 그치? 영양소와 산소가 만나서 에너지를 만들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이 과정이 호흡이에요. 세포호흡.
영양소 플러스 산소는 물과 이산화탄소와 에너지를 만든다. 12번. 자, 영양소는 소화계를 통해서 흡수되고요. 산소는 호흡계를 통해서 흡수되고요. 몸속으로 흡수된 영양소와 산소는 순환계를 통해서 조직세포로 운반되어 세포호흡에 쓰인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은 순환계를 통해서 배설계로 운반되어 콩팥에서 걸러져 오줌에 포함되어 몸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기관계들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거는 뭐 그냥 쉬운 내용이지, 그치?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2학년 과정 여기까지 하고 말씀드렸지만 8단원은 우리가 이제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같이 보세요. 집에서 보도록 하고 혹시라도 3학년 과정을 듣게 되시다면 또 다음 주에 혹은 다다음 주에 보기로 해요. 네. 고생하셨고 주말 잘 보내세요. 네.